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강남에서 마지막이죠.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12년 만에 서울 강남구 지역의 세곡동 및 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는요, 세곡동, 내곡동 지역을 유력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좋죠. 물론 좋고 강남이라는 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얼마나 풀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봐도 많이 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서울 수도권 42만 7천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8일이요.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상기 신도시 2만호, 21만호 추가 공급인데요.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 하약 등 21만 7천 가구의 조기 착공을 시작합니다.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종전계획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죠.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바로 될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린벨트 사실 없을 수가 없고 또 그린벨트가 모두 다 해제되면 도시 자체가 삭막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공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공기 질이나 아니면 경기도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구분소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외곽인데요.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가 대부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강남 세곡동, 내곡동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 같긴 한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 수도권 일대에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최 부총리는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를 부용하는 공급에 있다. 결국 공급을 해야지 아파트 값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여기 플러스 오피스텔 빌라를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많이 풀어서 오피스텔 빌라로 대체제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제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새 빌라, 신축 빌라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안 해버려요. 이유는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전세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허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변환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물건이 현재 머리가 아프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라를 꺼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분들을 공급해서 아파트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결국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일 확률이 높잖아요. 매입을 했을 때 물론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처럼 종부세나 아니면 세금 부분을 너무 강화해버리면 1가구 1주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이 저는 반포나 지금 성수동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지 않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5억짜리 5채나 강남에 25억짜리 한 채나 매매가는 똑같은데 결국은 세금 부분에서는 1가구 1주택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여러 주택을 통해서 투자를 투기로 바뀌는 현상은 분명히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래도 내가 노후 생활에 아파트 하나 정도 있고 오피스텔 두세 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월세로 돌려 어느 정도 생활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공급을 해줘야지 결국은 시장의 안정성에도 분명히 좋은 요인을 또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 종부세나 재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걸 너무 높여버리니까 문제는요. 이런 주택을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사시는 분들의
현재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량 임대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혜택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임대를 넣어야지 국가에서 주택 공급만 한다, 주택에서 빌라를 매입한 데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가격이 빌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가격을 측정을 하겠지만 그 측정된 가격이 결국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건설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으로 임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국가에서도 똘똘한 한 채랑 똘똘하지 않은 5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줘야지 주거 안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똘똘한 한 채가 훨씬 유리하죠. 종부세나 뭐 재산세, 의료보험 각각의 세금들이 훨씬 유리하게 해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입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동네만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이 총 42만 7천 가구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6년 동안 42만 거의 목표지만 이 목표에 달성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쉬웠으면 금방 끝났겠죠. 무제한 신축 매입을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제각각 달라요. 어떤 데는 5억을 부르고 어떤 6억을 부르는데 모두 다 매입해준다? 그러면 비싸게 부르는 가격을 단합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국가에서 모두 매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세금 혜택을 한시적으로도 5년간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빌라를 사서 임대를 놓으시는 분한테는 재산세 종부세는 제외시켜버리고 재산세도 상당히 대폭 인하해서 어느 정도 임차의 부분에서는 지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년 후에 전세가 폭등하는 현상이 분명히 아파트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이 뛰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큰 피해를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택지 8만 가구, 토지 효율성 제고 2만 가구, 신축 매입 11만 가구, 그리고 무제한 신축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제한 신축 매입을 할 돈이 있나요? 그 부분도 저는 좀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의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그린벨트가 어디에 있죠? 서울 중심에 있나요? 아니죠. 서울 외곽에 있죠. 외곽에 노원, 도봉, 강북 이쪽도 상당히 많고요. 강서구, 김포공항 쪽 그리고 강남의 내곡동, 세곡동이 가장 주요한 타겟인데요. 이쪽 지역이 결국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좋은 지역은 내곡동, 세곡동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지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인접한 상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공공택지를 경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 호 이상을 신축 매입 임대를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 결국은 오피스텔 빌라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특히 빌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를 빼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월세가 지금같이 폭등하는 시기가 안 올 겁니다.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모두 전가되기 때문이죠.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에 17만 6천 가구의 주택 조기 착공하겠다.
그래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 천 가구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현재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행위 원천 차단을 하겠다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제가 이렇게 중개도 하고 분양도 해본 결과로 큰 매매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2010년도, 2009년도, 11년도 이때 한번 오피스텔이 좀 폭등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오피스텔이 가격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죠. 대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분명히 세금 혜택을 크게 해줘야지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서울시 중심지에 사신다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서울에 아파트 매입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매입이 분명히 좋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수도권에 추가주택 공급을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걸 너무 막아놔버리면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오피스텔 지금 현재 월세나 전세는요 매물이 없어요. 그만큼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공급을 안 하려는 거죠. 왜요? 1가구 1주택이나 세금 부분에서 너무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빌라도 최근에 매입하신 분들에선 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빌라를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 빌라를 한번 사두신 분들은 절대 빌라를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은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빌라를 다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임대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금 부분 혜택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꼭 풀어가지고 이 그린벨트가 푼다는 거 저도 지금 내곡동 세곡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이게 쉽게 빨리 끝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15년, 20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계시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에 들었고 15년 전에도 들었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죠. 그만큼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의 서울시 전체의 공기도 그렇고 모든 허브 역할을 해요.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린벨트가 없으면 서울시는 더욱더 삭막해지고 교통체증이 대단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민간 주택에 대한 공급 활성화와 세금 규제로 임대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린벨트 상기 신도시 알아봤는데요.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2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 예를 들어서 하남 미사지구 또 이런 등등의 2기 신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2기 신도시가 발표한 게 2002년인가 2003년도인데 결국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상기 신도시도 10년 이상은 앞으로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봐서 대체적으로 이 집을 매입하실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정부의 말을 모두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만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빨리 끝났으면 모든 게 그렇게 신속히 됐으면 문제될 게 있나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밀집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수도권까지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지방 쪽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향후 한 10년, 20년 지나면 5, 60대 분들이 많아지나요? 전체 은퇴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서울 아파트를 임대를 놓고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쪽이 다시 좀 활성화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서울에 임대로 월세 받고 지방의 아파트 값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 매입해가지고 생활하시면서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중장년층의 인구도 분명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이 무조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